양치도 잘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씹다가 실제로 젊은 여성 환자분들한테 경계 대상 1호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32개 치아를 100세까지 100세 치아 지킴이 정명진입니다. 간혹 치아가 매우 건강하시고 잇몸도 뼈들이 튼튼한데 씹을 때 불편하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특히 젊은 환자분들 중에서도 자기는 되게 이도 건강하고 양치도 잘하고 정말 피도 안 나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씹을 때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치아 균열증을 먼저 의심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특정 음식을 씹을 때 매우 딱딱한 음식이 아니더라도요, 깨소금 같은 아주 작은 음식물이더라도 그 금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딱 씹혔을 때 굉장히 예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씹다가 이런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치아의 균열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치아 균열증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2008년에 미국 보존학회 AAE에서는 치아의 균열증을 분류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치아의 실금, 크레이지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치아에 보면 이 세로로 길쭉하게 선들이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실금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임상적으로 증상이 있거나 치료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치관 사이에 치아 머리에 균열증이 있는 경우들인데요. 이런 경우는 그 교두가 파절되는 경우, 그리고 치아 균열증, 치아가 실제로 금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로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는 치아 뿌리에 금이 가는 경우, 뿌리에 금이 가는 경우는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발치 외에는 거의 치료법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임상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시는 경우들은 치아의 머리에 균열증이 있거나 교두가 파절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치아 균열증이 발견됐다고 해서 바로 치료를 하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증상이 있을 때, 치아에 균열선이 발견이 되고 씹을 때 예리한 통증이 있고 찬 음식이라든지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통증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치료를 미루신다면 치아가 쪼개지면서 치아를 살리기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뿌리까지 금이 진행된다거나 뿌리가 쪼개지게 되면 치아를 빼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저작을 할 때 힘을 많이 받는 치아들이 결국은 치아 균열증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 임상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위쪽에 두 번째 작은 어금니, 큰 어금니보다 이가 작거든요. 하지만 이게 뾰족하기 때문에 이 벌어지는 힘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에 두 번째 작은 어금니에 입천장 쪽 기둥이 쪼개져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첫 번째 큰 어금니들이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균열증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금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연구된 논문이 있습니다. 논문을 보면 건전한 치질보다는 먼저 치료를 했던 치아들 주변에서 치아 균열증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골드 인레이, 금으로 떼었다고 표현을 하죠. 부분 치료를 했을 때 금으로 떼온 주변의 치아에서 많은 크랙들이 발견되고는 하는데요. 수복물 자체가요, 벌써 치아의 일부를 삭제를 하고 보강을 했기 때문에 치아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금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 금은 잘 떨어지거나 깨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금이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대신에 금은 쐐기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치아를 더 쪼개는 힘을 만들기 때문에 최근에는요, 금보다는 세라믹이나 레진 인레이를 통해서 치료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치아 크랙, 치아 균열증이 발견되게 되면요, 일단 치아를 삭제해서 치아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도록 씌워주는 크라운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치아 균열증이 심부로 얼마나 깊이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요, 1차적으로 크라운 치료를 해서 증상 체크를 합니다. 여전히 씹을 때도 통증이 있고 시린 증상이 있다면 신경 치료를 동반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크라운 치료만으로도 치아가 더 이상 쪼개지는 걸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불편감 없이 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균열증 때문에 치료를 하신 경우는 장기적으로 이거를 더 쓰기 어렵지 않을까, 얼마 못 써서 또 치아가 쪼개지면 빼야 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하시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크라운 치료를 잘 받으시고 뿌리 쪽까지 균열증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라면 크라운 치료만으로도 안정적으로 오래 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환자분들께 꼭 매번 말씀드리는 얘기가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입 벌리고 있으면 혼나고요. 그리고 새로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이 악물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아를 악물고 이렇게 딱 닫고 있는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는데요. 사실 치아에는 좋지 않습니다. 우리 치아는요, 정상적으로 말씀하시거나 가만히 계실 때는 안 닿아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우리가 얘기할 때도 닿는다면 딱딱딱 소리가 나겠죠. 실제로 식사를 하는 동안에 저작을 하면서 치아가 닿는 거는요, 하루 1440분 중에서 10분 남짓이 될까 말까입니다. 그 정도만 닿아야 되는데 우리가 꽉 물고 있다면, 특히 운동하시거나 집중하실 때 꽉 물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치아에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젊은 여성 환자분들한테 경계 대상 1호가 있습니다. 치아 균열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피해야 될 음식, 바로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시면 놀라시는데요, 커피가 왜 치아 균열증을 유발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분들이 커피만 드시는 게 아니라 얼음을 깨먹거든요. 때문에 이 얼음을 깨서 드시는 게 치아에 굉장히 큰 위해를 가하게 됩니다. 치아 균열증을 많이 야기하기도 하고요, 치아를 마모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기보다는 얼음이라든지 사탕 같은 단단한 음식을 깨먹는 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치아를 상실하게 된다면 빨리 회복하셔서 저작을 균일하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한쪽에 이제 치아를 발치하거나 이가 안 좋은 상태로 계신 분들이 편측 저작을 하시기 때문에 그 편측 저작이 얼굴에 비대칭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치아의 균열증을 더 많이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아의 기능을 빨리 회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치아 균열증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혹시 설명이 부족하시거나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00세 치아 지킴이 정명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